지난번에 우리가 왜 기질을 알아야 되는지 이야기 나눴어요. 기질은 우리 아이에 딱 맞는, 우리 아이에게 맞는 육아의 방법의 출발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궁금해질 거예요. 우리 아이의 기질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런 질문을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은 그 기질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기질은 아이가 갖고 있는 타고난 기운이라서 아이가 노력하지 않아도 설사 반대로 내가 조금 다른 모양으로 뭔가를 행동하려고 노력한다고 해도 기질은 고스란히 말과 행동에 흘러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쓰는 말, 아이가 하는 행동, 그 속에는 그 아이 기질 특성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거죠. 물이 가만히 놔두면 흐르죠. 얼어도 또는 이 물을 끓여서 이 물이 증발된다고 해도 물은 물인 것처럼 이 아이의 기질이 조금 어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해도 아이들의 말과 행동을 잘 들여다보면 그 기질답게 행동하고 말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기질을 어떻게 자세하게 관찰할 수 있는지 이제 얘기 나눠볼 거예요. 기질엔 9가지가 있어요. 9가지 요소들이 총 합을 이뤄서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가 바로 우리 아이의 기질입니다. 그 9가지는 모든 아이들이 가지고 있어요. 어떤 아이들은 적게 갖고 있고 어떤 아이들은 많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 9가지는 모든 아이들이 다 갖고 있는 기질 요소예요. 그렇지만 어떤 기질을 유별나게 조금 더 높게 갖고 있는지 어떤 기질 요소를 조금 더 적게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아이의 기질의 조화가 달라지고 그 아이의 독특한 특성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그 기질의 9가지 요소를 하나씩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활동성이라는 기질이 있어요. 그 기질 요소는 활동성 하면 막 몸을 움직이는 것만 지금 생각나시죠? 몸을 움직이는 양을 포함해서 사실은 이 아이가 이 마음속에서 어떤 것들을 하고자 하는 이런 욕구와 동기가 얼마나 활동하고 있는지 그 욕구와 동기 그 자체가 활동성입니다. 그리고 이 활동성이 어떤 아이들은 바깥으로 막 펼쳐나가서 뭔가 움직이고 말하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하지만 어떤 아이는 이 활동성이 안으로 활동하고 있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한다거나 뭔가를 관심 있게 보려고 한다거나 몰입해 보려고 한다거나 이러한 동기로 더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기질 요소는 주의력입니다. 우리가 주의력 하면 어떤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 레고 정말 오랫동안 해요. 우리 아이 책 정말 오래 읽어요 라고 얘기하시는 것들이 종종 있어요. 기질 요소에서 말하는 주의력은 이것과 조금 달라요. 기질 요소에서 말하는 주의력은 아이가 하기 싫어하는 것들에 얼마나 오래 주의를 지속할 수 있는지가 바로 주의력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레고를 싫어한다면 레고를 만들려고 하면서 얼마나 오래 앉아있을 수 있는지, 아이가 그림 그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그 활동에 얼마나 주의를 기울여 보는지가 바로 주의력이에요. 그럼 우리가 약간 헷갈렸던 아이가 레고를 좋아하는데 레고 좋아하면 막 6시간 해요. 우리 아이는 책을 너무 좋아해서 책을 한번 읽었다 하면 10권 읽어요. 우리 아이는 TV 하나를 보며 그 TV가 외워질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봐요. 이런 특징은 기질 요소에서 바로 지속성이라는 기질 요소입니다. 지속성은 아이가 좋아하는 것을 계속 하려고 하는 성향의 성질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원하는 것을 지속하려고 하는 굉장히 몰두하는 경향성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주의력과 지속성이 무엇이 다른지 우리는 좀 구분해 봤어요. 그렇다면 부모님들이 가장 이 기질 요소를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건데요. 바로 규칙성이라는 거죠. 규칙성은 아이가 갖고 있는 기질 중에 생체적인 리듬, 자고, 먹고, 싸고 이런 것들을 특별히 엄마가 고생스럽게 훈련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리드미컬한 흐름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규칙성이에요. 그래서 이런 규칙성이 높은 아이들은 잘 자고 잘 먹고 잘 놉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이런 규칙적인 것들을 편안하게 반복하죠. 그리고 규칙성이 높은 아이들은 사회적인 질서에도 금방 순응하는 경향성을 높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규칙성이 높은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은 감사해야 해요. 우리가 잘 키워서 어쩌면 이 아이들이 말을 잘 듣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기질 중에 이 규칙성이라는 요소를 잘 갖고 있어서 내 아이가 아주 수능적으로 잘 크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은 우리 아이가 민감해요 라고 얘기하는 많은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질 요소인데요. 바로 자극 민감성이에요. 어떤 자극이 왔을 때 우리 아이가 얼마나 민감한지가 바로 자극 민감성인데 자극 민감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떠한 자극이 들어오는 것들은 세 가지로 나뉘어요. 신체적으로 이 오감의 자극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그리고 상황의 어떤 변화, 어떤 상황의 전개가 바꿔지는 이 환경에서 얼만큼의 자극이 들어오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서적인 분위기에서 오는 자극이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이 자극을 받는 더듬이가 어떤 아이는 10개라면 자극 민감성이 높은 아이는 이 더듬이가 한 100개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엄마 얼굴이 찌푸려졌을 때 더듬이가 10개인 아이는 엄마가 좀 뭔가 기분이 안 좋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더듬이가 100개인 아이들은 엄마의 온갖 표정과 몸짓과 그 분위기에 모든 촉각을 곤두세우고 정서적으로 민감하게 느끼고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자극 민감성이 높은 아이들은 자기가 일부러 민감해지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수많은 자극이 들어오기 때문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기질에서 자극 민감성과 함께 세트로 봐야 되는 요소가 있는데 그게 바로 반응 강도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블럭을 만들다가 아이가 블럭이 쓰러졌어요. 자극 민감성이 높은 아이들은 우선 우리가 스트레스의 수준이 0부터 10이라고 봤을 때 블럭이 쓰러진 이 사건을 가지고 아이들은 9만큼의 스트레스인 자극을 받을 거예요. 그렇지만 반응 강도가 낮은 아이들은 9만큼 스트레스 받은 걸 3 정도로 표현해요. 아이 진짜 그러면서 또 조용히 다시 만들기도 하고 좀 속상한 거를 참고 그냥 다른 곳으로 가서 다른 놀이를 하기도 하죠. 하지만 반응 강도가 높은 아이들은 9만큼 스트레스 받았다? 그러면 뭐 10 이상 폭발을 하면서 눕고 던지고 다시는 이 블럭을 만들지 않을 거야 라고 엄포를 놓고 소리를 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때때로 자극 민감성은 낮은데 반응 강도가 또 높은 아이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이 자극을 많이 받은 건 아닌데 이 자극이 아주 스트레스 받는 건 아닌데 강도 자체가 높은 아이들이 있어요. 나중에 뒤에서 살펴볼 거지만 아까 얘기했던 지속성, 내가 원하는 것들을 계속 하려고 하는 경향의 아이들은 내가 원하는 거 못하게 됐을 때 민감해서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원하는 뜻 자체가 좌절돼서 막 소리를 지르는 이 반응 강도가 높은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남은 기질 요소들은 사회 적응과 관련된 요소들이에요. 적응성. 어떤 새로운 환경에 얼마나 유연하게 빠르게 적응하는지에 대한 능력이 바로 적응성이죠. 그래서 적응성이 높은 아이들은 새로운 곳에 가도 금방 적응하고 어제 왔던 곳처럼 활보하면서 편안하게 다니고 새로운 친구를 만났어도 함께 어울리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적응성이 낮은 아이들은 새로운 상황 자체에 대한 불편함이 굉장히 크겠죠. 그런데 여기에 자극 민감성까지 높다면 새로운 상황에서 이제 자극이 들어오는 여러 가지 신호들이 모두 민감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낯선 상황을 굉장히 회피하겠죠. 그러면 적응성과 비슷하지만 또 하나의 사회성 관련된 기질 요소는 바로 접근성입니다. 접근성은 이 단어 그대로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 보려고 하는 경향성이에요. 새로운 사람이 있으면 한번 친구에게 말 걸어보고 싶고 새로운 게 눈에 보이면 가서 한번 만져보고 싶고
새로운 책이 보이면 어떤 건지 한번 들춰보고 싶고 어떠한 새로운 것에 계속 끊임없이 다가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이 주의력이 하기 싫은 거에 관심을 기울이는 주의력이 낮은데 접근성이 높다면 계속 새로운 것들만 하려고 하는 다소 산만한 모습이 보일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기질의 이 9가지 요소 중에 한 가지, 기분의 질이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이 기분의 질은 전체 기질 요소를 잘 아울러주는 기분의 바탕이에요. 어떤 아이는 기분의 질이 높아서 늘 즐거운 기분이 적당히 각성된 상태로 쭉 좋은 기분을 유지하지만 어떤 아이들은 조금 무뚝뚝하고 특별히 감정의 오르락내리락의 변화가 없이 그냥 조용하고 무던한 기분의 질을 가진 아이들도 있죠. 이게 바로 기분의 질이라는 특성을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체 이 9가지의 기질 요소를 훑었어요. 전체적으로 하나씩 봤죠. 그럼 이제부터 이 기질 요소들을 생각하시면서 내 아이의 말과 행동, 그리고 내 아이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어떤 이런 에너지와 기운들, 그것들을 잘 관찰해 보신다면 내 아이가 어떤 기질이 가장 두드러지는지를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기질이 우리 아이가 가장 높이 갖고 있는 핵심 기질이고 어쩌면 그 기질이 이 아이의 주 기질 유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아이가 왔을 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돌아왔을 때 내 아이를 잘 들여다보세요. 자극 민감성이 높은 아이는 엄마 기분이 안 좋아 라고 분명히 얘기할 거고요. 활동성이 높은 아이들은 엄마 얼굴 보지 않고 그냥 들어와서 자기 하고 싶은 걸 막 꺼낼 거고요. 적응성이 높은 아이들은 어린이집에서 더 있겠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지속성이 높은 아이들은 집에 돌아오자마자 내가 원하는 것들을 꺼내서 하겠다고 몰입할 수 있어요. 바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기질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의미 있게 우리 아이를 관찰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